이번 비디오에서는 우리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로지스틱 클래시파이어를 텐스플로우를 이용해서 직접 구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용하면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우리 이 비디오에서 사용한 모든 소스 코드는 여기에서 다운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텐스플로우를 가지고 직접 구현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한번 굉장히 짧게 짚고 들어갈 텐데요. 우선 우리 하이파티시스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생긴 우리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결국은 뭐 W와 X의 곱이 되겠죠. 곱수를 가지고 조금 예쁜 모양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코스트를 우리가 이제 그 하이파티시스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좀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예측한 이 값과 실제의 y 값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작은 값이 되고 크면 클수록 큰 값이 돼서 이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코스트를 작게 하는 이 W를 구하는 것이 학습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코스트도 대략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생겨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코스트 이제 여기가 W 값이 될 거고 여기 코스트가 될 건데요. 자, 여기에서 이 W는 우리가 모르니까 랜덤하게 어떤 랜덤한 지점에 시작하겠죠. 자, 이렇게 W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 이 최적화 코스트를 가장 작게 하는 W를 찾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어떤 주어진 그 점에서 기울기를 구해서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있는 경우 이렇게 W를 작게 하고, 여기에 만약에 W가 있다면 내가 이 기울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안쪽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이전에 있던 똑같은 알고리즘 주어진 학습 레이트, 러닝 레이트에 따라 그만큼의 스텝씩 움직여서 W를 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그대로 구현해 볼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한번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한번 보고 들어갈까요? 자, 우리 데이터가 이제 X 데이터는 뭐 이전과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멀티 디멘션 데이터인데, 멀티 베리어블 데이터인데요. X1, X2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X1, X2 이렇게 어레이로 주어진 데이터입니다. 자, Y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클래시파이어에서는 바이너리로 주어지죠. 0 또는 1 또는 뭐 false 또 true.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한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저 비디오를 보면서 딥러닝을 공부한 시간이라고 할까요? 얼마나 공부 한 시간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뭐 패스, 이건 패스 이거는 fail이라 합시다. 어떤 시험을 치는데 이렇게 나누면 이게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죠. 둘 중에 한 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항상 이 y 값은 0이나 1 이 두 가지를 가진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 1과 2의 어떤 1시간, 2시간, 1시간과 뭐 비디오 두 개를 봤더니 fail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겠죠, 데이터가. 그리고 6시간 동안 비디오 두 개를 봤더니 뭐 success다. 이렇게 패스다, 이렇게 데이터가 각각 매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feed 딕트를 사용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placeholder라는 노드를 우리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요. 이제부터 이제 placeholder를 만들 때는 이 쉐입에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x 데이터는 지금 여기 같은 예는 두 개씩 이렇게 주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두 개가 될 것이다 하는 거고, 이 전체 개수는 뭐 몇 개를 줄까요? 여긴 정해져 있지만 또 앞으로는 더 많은 x 데이터, y 데이터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n개다 대략 하면 이럴 때는 none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none, 2가 되고요. y 데이터는 몇 개인가요? 하나밖에 없죠. 0이나 1, 둘 중에 한 개의 값을 가지니까. 그래서 1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체의 개수는 n개가 되니까 역시 none이다 해서, 이렇게 플레이스 홀더를 만들 때 이제부터는 쉐입에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x와 y의 플레이스 홀더를 만들었고요. 이런 형태의 쉐입이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국은 w와 x를 곱한 것에 플러스를 b를 하게 되고, 그걸 이제 시그모이드로 넣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트릭스 곱하기를 할 겁니다. 그죠? 자, 매트릭스 곱하기를 할 때는 이제부터 또 이 웨이트의 쉐입에 좀 신경 써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x 곱하기 w를 이렇게 하겠죠. 매트릭스를. 자, 이렇게 할 때 이 w를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값을 얻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x가 우리가 두 개의 피처가 들어오죠. 두 개의 x1, x2. 그러면 이 w가 처음에 두 개가 됩니다. 두 개. 그런 다음에 y가 몇 개인가요? 한 개죠. 그러니까 한 개로 나간다. 그래서 이것은 들어오는 값에 x 피처에 피처가 몇 개인가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나가는 값의 개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 1에 우리가 weight을 선언을 하고요. 베리어블로. 그리고 이 바이어스는 항상 나가는 값의 개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y가 하나죠. 그래서 바이어스도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어스를 우리가 베리어블로 이렇게 노드를 선언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굉장히 좀 기계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있던 수식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요. 이 하이파티시스는 우리가 이 부분이 시그모이드였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이 부분이 우리가 WX 또는 WX 플러스 B 형태가 되는 그래서 이 부분이 WX 플러스 B이고요. XW 플러스 B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시그모이드라는 텐스플로어에 있는 함수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이것이 똑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직접 이것을 텐스플로어에 있는 수학 함수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매트릭스를 곱한 거에다가 엑스포넨셜을 취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누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셔도 되죠. 자, 그런데 시그모이드를 쓰면 아주 깔끔하고 읽기 좋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하이파티시스가 우리 노드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이 하이파티시스를 이용해서 코스트를 정의할 겁니다. 자, 코스트는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수식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써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평균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평균하는 부분. 자, 그런 다음에 이 y 곱하기 로그죠. 그래서 y 곱하기 로그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이파티시스가 될 거고요. 이 두 번째 텀인 1-y 곱하기 역시 로그의 1 마이너스 하이파티시스. 이렇게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직접 이렇게 미분할 필요가 없고요. 텐스플로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즈를 만들어주면서 이 값을 우리가 정해준 코스트 알지? 이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좀 해줄래? 라고 부탁하면 이 트레인이 알아서 우리의 웨이트를 조절해 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그래프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예측한 값, 이 값을 가지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렇게 바이너리로 예측을 해야 되겠죠. 0이나 1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값은 아마 실제로 나오게 되면 뭐 0.8 이런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0.8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큰 값이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이건 패스다 또는 true다 또는 뭐 1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이게 0.1이다. 그러면 이 값은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fail이다 아쉽게도 0이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보통 0.5입니다. 그래서 0.5보다 크면 패스고 0.5보다 작거나 같으면 크거나 같으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딕트한 값을 우리가 뭐 이런 값으로 줄 수는 없죠. 0이나 1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이파티시스가 0.5보다 큰가? 그럼 이게 이제 true나 false로 나오겠죠. true나 false로 나오는데 이것을 텐스플로어에 플로팅 32로 캐스팅을 하면 이 true는 1이 되고 false는 0이 됩니다. 0.0, 1.0 이렇게 되겠죠. 플롯이니까.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예측한 값들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한번 대략 계산해 보기 위해서는 자, 우선 우리가 예측한 값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y의 값이 똑같은지 하는 것을 역시 true나 false로 나오게 될 거고요. true면 1이고 false면 0이 되겠죠. 이 캐스트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0이나 1 값을 전체 평균을 내게 되면 내가 10번 예측했는데 5번 맞았다. 그러면 50% 맞는 거고 10번 예측했는데 7번 맞았다. 70%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accuracy를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 accuracy를 계산하는 건 조금 복잡했는데요. 한번 코드를 돌려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또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학습하는 모델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우선 이 세션을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베리어블들을 초기화시키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루프를 돌면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train이라는 이 노드를, 이 그래프를 실행시키게 됩니다. 우리 그때 x 데이터, y 데이터를 던져주고요. 그때 우리가 또 궁금한 거는 코스트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니까 같이 한번 실행시켜서 이 코스트의 값은 우리가 베리어블로 저장을 하고요. 이 값은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200번 정도 수행을 하면서 200번마다 한 번씩 이 몇 번째 스텝 그리고 코스트를 출력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이 완전히 끝이 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우리 주어진 그 x값과 y값을 가지고 하이파티시스의 값은 무엇인지, 예측한 값은 무엇인지, 이 값은 뭐 이런 식으로 0.8 또 뭐 0.1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런 다음에 이 프리딕트 값은 이런 경우에는 1, 이런 경우 0, 뭐 이렇게 나타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측한 값과 y 데이터를 비교해서 액큐레시가 얼마가 나올까를 출력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값을 받아온 다음에 이 값을 출력해 봅니다. 자, 그럼 전체 소스 코드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한 페이지에 그래도 쫙 다 들어오는데요. 이전에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출력되는 부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부분이 스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처음에 시작하는 스텝이고요. 200, 400 스텝 그리고 마지막 스텝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코스트 함수가 1.7에서 시작해서 0.57, 0.56 하면서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코스트는 뭐 0이기면 좋겠지만 굉장히 작은 값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가 이 하이파티시스 이제 값이 많아가지고 다 이제 전체를 다 출력하진 않았는데 이 값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y 값이죠. 자, 이때 하이파티시스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을 한번 보면 굉장히 작은 값이죠. 그래서 이 값은 0이 될 거고요. 이 값도 0.5보다 작으니까 0이 되고 이 값도 0.5보다 작으니까 0이 되고 이 값은 크니까 1, 이 값은 0.5도 굉장히 커져 1, 또 이것도 1. 그래서 이렇게 이 값은 이 우리 하이파티시스는 0.5를 기준으로 바이너리를 이렇게 정렬하면 000, 111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y값과 비교를 해보면 이거 잘하죠. 100% 동일합니다. 그래서 액큐리시가 전체 모두 다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제 데이터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요즘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또 의학적으로 또 질병을 예측하는데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뭐 당뇨병이라고 하죠. 이 다이비리라고 하는 당뇨병을 예측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이 파일에 있는데요. 어떤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의 값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최종 이 사람이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0과 1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0이면 아마 당뇨병이 없다는 뜻인 것 같고요. 1이면 아쉽게도 죄송합니다. 선생님 당뇨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 값이 이제 뭐 어떤 혈당이라든지 어떤 피에 뭐 다른 어떤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학습을 해보고 정말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이거 파일에 저장되어 있고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넘피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로드 텍스트로 간단하게 읽어오고요. 자, 그런 다음에 x 데이터, y 데이터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제 x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y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그냥 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로드를 하시고 이때 주의할 점은 우리 이전의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이게 총 몇 개냐면 이제 x1, x2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죠. 그래서 총 8개의 x 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x를 플레이스 홀더를 할 때 8개. 이제 이 쉐입에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x 데이터가 몇 개인지 따라서 이 값이 정해지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 이 w의 값도 달라지죠. 여기서 즉, 이 값은 x가 8개가 들어와서 y가 나가는 것은 똑같죠. 하나죠. 그래서 8,1이 됩니다. 이 8은 이 x의 8개 입력에 해당되는 이 값에서 온 거죠. 그래서 이 값이 바뀌면 이 값도 바꿔주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요. 역시 이게 스텝인데요. 스텝이 진행될수록 코스트가 조금씩 내려갑니다. 자, 좋죠. 그래서 조금씩 내려가고요. 아마 더 돌리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예측을 한 값을 한번 출력해 보죠. 여기 이제 굉장히 많아서 다 출력하지는 못했는데 끝에 4개 데이터만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 하이파시스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맞게 우리가 이건 1 뭐 이렇게 예측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111 이렇게 예측할 겁니다. 아마 이 3개에 매핑하는 것이 값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전체 액큐러시를 한번 봤더니 대략 76%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간단하게 만든 그리고 또 데이터 8개 정도밖에 안 되는 어떤 퓨처가 있는 데이터지만 76% 정도의 정확도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구현하고 또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 해보셨으니까 이제 뭐 엑서사이즈로 한번 두 가지 정도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CSV를 읽을 때 이거 좀 작은 사실 데이터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큰 데이터를 읽는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텐스플로우의 디코드 CSV라는 방법을 한번 또 한번 바꿔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데이터가 있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없다면 이 캐글이라는 웹사이트에 가시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 그냥 재밌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한번 다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 클래스 파일을 한번 만들어서 잘 되는지 한번 해보시는 것을 여러분들 엑서사이즈로 추천드립니다.